안녕하세요. 45세 중학교 국어교사 허정미입니다. 저는 오늘도 교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교사로 살아온 지 벌써 20년째였죠. 학생들은 저를 따뜻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지만 정작 제 마음속은 늘 복잡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정해 내리기 어려웠거든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 남편 민호는 52세 건축기사예요. 현장에서는 과묵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통하죠. 후배들은 그를 존경하고 건축주들은 그의 꼼꼼함을 신뢰해요. 하지만 집안의 민호는 전혀 달라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의 눈빛이 변하거든요. 저를 향한 욕망과 집착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평범한 인사 대신 남편은 묵묵히 다가와 셔츠 안으로 손을 넣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는 중에도, TV를 보는 중에도, 심지어 설거지를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스킨십을 시도했죠. 처음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신체적 요구는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여보,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냥 좀 쉬자. 제가 조심스레 말하면 남편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당신이 좋은데 왜 그래? 그의 목소리엔 서운함과 동시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이 묻어났죠. 저는 그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달랐어요. 저는 함께 산책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하고 싶었죠. 남편의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만 표현되었고 그 행동은 대부분 침실로 향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낮의 강렬함과 달리 잠든 그의 모습은 순수해 보이기까지 했죠. 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답니다. 어느 주말, 저희 부부는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장바구니에 채소와 과일을 담으며 저는 다음 주 식단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묵묵히 제 옆을 따라다니며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주었고요.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더니 한적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여보, 사람들 보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 대꾸 없이 저를 벽 쪽으로 몰았어요. 주차장 구석진 곳이었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허벅지에 손을 댔어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죠. 여보, 그만해요. 누가 보면 어떡해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남편은 더 세게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발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운전만 했고요.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제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죠.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는데도 남편은 제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다녔어요. 냉장고에 우유를 넣으려는데 뒤에서 껴안고 싱크대에서 채소를 씻는데 또 손을 넣었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당신, 오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당신이 좋을 뿐이야. 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단순히 좋다는 감정만은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집착하듯 달라붙는 순간마다 저는 그가 단순히 욕망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혹시 저를 잃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저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더 많이 봤어요. 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두고 싶어 하는 불안한 시선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에 뭔가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였어요. 저는 대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였죠. 남편에게 미리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던 건 기억나요. 모임 장소는 대학가 근처 레스토랑이었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학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고민들을 나누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중학교 교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허정미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친구 하나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미야, 밖에서 누가 계속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저는 무심코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검은색 차 안에 무표정한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남편이 마중 나왔나 보네, 좋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서둘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차에 탔어요. 언제 온 거예요? 제가 물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동을 걸고 출발했죠. 집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차는 점점 한적한 곳으로 향했어요. 외딴 골목길에 차를 세웠어요. 가로등도 별로 없는 어두운 곳이었죠. 여보, 왜 여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제 셔츠를 풀려고 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강도였어요. 내가 누구 건지 잊지 마. 남편이 제 귓가에 낮게 속삭였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남편의 두려움 어린 마음도 느낄 수 있었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남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의 어둠만 바라봤어요. 이게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존재가 부정될까봐, 제가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남편의 사랑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겁고 숨막히는 것이 되어버린 걸까요? 옆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의 태도는 더 집요해졌어요. 저는 하루 종일 수업 준비와 학생들을 돌보느라 지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집에서조차 휴식을 얻을 수 없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편의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오늘 회의가 길어서 정말 피곤해요. 제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바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대화를 나누자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말없이 저를 안으려고 했죠. 여보, 저 좀 쉬게 해줘요. 제가 손을 내밀어 막았지만 남편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당신이 보고 싶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또다시 죄책감을 느꼈죠. 매일 밤이 그랬어요. 남편은 대화보다 스킨십으로만 다가왔어요. 제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학생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런 건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안고 원하기만 했죠.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또다시 저를 침실로 이끌려 할 때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거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소유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다시 저를 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팔을 뿌리쳤어요. 말로 해봐요. 당신 입으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사랑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는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확실하잖아. 그가 힘없이 말했어요. 말은 거짓말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지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저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는 함께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저는 침대로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남편도 조금 후에 침대에 누웠지만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었어요. 그날 밤 정적 속에서 저는 남편의 불안을 느꼈어요. 침대 너머로 들리는 그의 숨소리가 불규칙했거든요. 남편 역시 처음으로 제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깊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는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예전처럼 저에게 달라붙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 같았죠. 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미 불이 켜져 있었죠.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서툰 손길로 계란을 굽고 있었어요. 프라이팬 위의 계란은 모양이 엉망이었고 주변은 기름이 튀어서 지저분했어요. 남편은 요리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이런 걸?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프라이팬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짧게 대답했어요. 내가 어제 많이 힘들어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었고 계란을 뒤집다가 부서뜨리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욕망이나 집착이 아니라 조심스러움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죠. 아침을 먹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저기, 미안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나도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 둘 다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오늘 어땠어? 라고 먼저 물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이야기했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잡고 말없이 걷기도 하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물론 남편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는 저를 원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배려가 더해졌고 대화가 먼저 오고 제 기분을 먼저 물어봤어요. 저도 남편을 거부만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더 꽉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저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아주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것이라는 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버겁게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세상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답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